현관문을 열었을 때부터 이상했다. 신발장이 비어 있었고 늘 있던 거실 소파가 보이지 않았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던 아들과 며느리도 걸음을 멈췄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공기가 낯설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박스 옆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사 준비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웃으며 농담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농담 아니다. 이사 간다. 그제야 아들이 내 얼굴을 다시 봤다.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길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집 팔았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을 팔았다고 하자 갑자기 온 집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왜냐고 묻는 말도 어떻게 할 거냐는 말도 없었다. 그저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된 순간이 지금이라는 걸. 나는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했다. 새벽에 나가 반찬을 준비하고 점심 장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저녁이 됐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쉬는 날이 없었다. 아들 하나 키우려면 하루라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 돈으로 조금씩 모아 산 집이 지금 이 집이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자는 말을 먼저 꺼낸 건 아들이었다. 손주들 키우기 힘들 거라고 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가족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내 하루는 더 바빠졌고 쉬는 시간은 사라졌다.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 챙기고 집안을 정리한 뒤에 다시 밖으로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저녁을 준비했다. 누가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나는 언제부터인가 집안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되었다. 처음부터 무례했던 건 아니었다. 며느리는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졌다. 어머니, 청소는 다 하신 거죠? 어머니, 빨래는 분리해서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6시 전에요. 부탁이라기보다는 지시처럼 들리는 말들이 하나씩 늘어갔다. 처음엔 나도 그냥 넘겼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자 마음이 불편해졌다. 내가 잠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침에 시끄럽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아픈 날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내 얼굴을 한번 보고는 아이들 저녁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역할이구나. 없어지면 불편한 사람 하지만 있어도 고마움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건 오래전부터였다. 허리가 점점 굳어갔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다. 그래도 쉬지 않았다. 내가 쉬면 누군가는 불편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들에게 말했을 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술 기간 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 말이 귀에 남았다. 걱정의 방향이 나를 향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았다. 수술 당일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다. 보호자 이름을 적는 칸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내가 왜 이 자리에 혼자 있는지를 계속 생각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병실은 조용했고 물을 마시고 싶어도 부를 사람이 없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 집에서 나는 필요할 때만 쓰이는 사람이었다는 걸. 퇴원한 날 나는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돌아왔다.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현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며느리는 내 얼굴을 보며 수술은 잘 됐냐고 물었고, 이어서 내일부터 집안일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파출부를 써야 하느냐며 돈 얘기를 꺼냈다. 그날 밤 우연히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는 말, 요즘 요양원도 괜찮다는 말이 들렸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때 알았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라는 걸.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일들이 감사가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걸.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다. 집안을 둘러보며 내가 어디에 앉는지, 어디에 물건을 두는지를 다시 보게 됐다. 내 방은 제일 작았고 거실에서도 늘 끝자리에 앉아야 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 집을 누가 샀지? 남의 집 부엌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밤마다 손 아파가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생각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는지.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내놓고 싶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 상태가 좋다고 했다.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모르냐고 묻길래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끝난 상태였다. 아들 가족이 없는 집은 조용했다. 냉장고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 입맛에 맞춘 음식들만 가득했다. 그걸 보며 웃음이 났다. 나는 이 집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이사 갈 곳을 생각했다. 크고 좋은 집은 필요 없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곳이면 충분했다. 바다가 가까운 곳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나는 거실에 서 있었다. 며느리는 집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때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사 간다고 집을 팔았다고 말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했냐고 물었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동안 나한테 상의한 적이 있었냐고. 집안일도, 내 몸 상태도, 내 마음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각자 독립해서 살자고.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작아지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화를 냈다. 너무하다고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대화 같았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말했다. 빨래 이야기, 아팠던 날, 병원 이야기. 말을 다 하고 나니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순간 알았다. 설명은 필요 없다는 걸. 이미 모든 답은 그들의 침묵 안에 들어 있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나는 내 물건들을 정리했다. 생각보다 짐은 많지 않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나를 위해 산 물건이 거의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마지막 밤 나는 혼자 앉아 불을 끄고 집을 바라봤다. 오래 살았던 집이었지만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 선택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사 당일 아침 눈이 일찍 떠졌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갔다가 멈췄다. 오늘은 누구 밥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제야 떠올렸다. 물을 끓여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보며 서두르지 않았다. 이사팀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이 정리되어 있었다. 짐은 생각보다 적었다. 오래 산 집인데도 박스 몇 개면 끝났다. 이사팀이 놀라며 말했다. 짐이 적으시네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나를 위해 산 게 별로 없어서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는 증거 같았다. 아들 가족은 거실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고 며느리는 말이 없었다. 아들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번 더 봤다. 낯익은 벽과 바닥이었지만 더 이상 내 자리는 없다는 게 분명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흔들릴까 봐서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늘 오가던 길이 아니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지만 적어도 되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았다.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오래간만에 생각이 많아졌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처음으로 내 하루를 상상했다. 도착한 집은 작았다. 방도 많지 않았고 새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졌다. 이곳은 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짐을 풀며 창문을 열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그동안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다. 집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조용함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빨리 들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서였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지 않았다.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천천히 아침을 만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를 걸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 약속도 없었다. 그날 하루는 길게 느껴졌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쫓기듯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지내냐고 물었다. 나는 잘 지낸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힘들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부터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잘 살면 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나 자신에게 놀라웠다. 아들이 직접 찾아온 날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졌고 표정이 어두웠다. 집을 둘러보며 좋다고 말했다.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좋다고 했다. 잠시 앉아 차를 마셨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가족인데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가족이어서 더 늦기 전에 각자 살아야 한다고. 다시 돌아가면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서라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아들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돌아가기 전 가끔 연락해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은 괜찮다고. 하지만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 선을 지키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불안하지 않았다. 지금도 아침이면 바다를 걷는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신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그냥 나로 산다. 예전처럼 바쁘지 않고 예전처럼 참지 않는다. 가끔 지난 시간을 떠올리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 삶이 늦게 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지금은 충분하다고 느낀다. 오늘 하루도 내 이름으로 끝낸다.